시조는 고려 중기에 시작돼서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정착된 정형시를 말해요. 그런데 시조의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니랍니다. 때 시자예요. 조는 곡조라는 뜻으로 음악인 거죠. 시조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시절 가조의 준말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라는 뜻이니 시조는 노래였던 거죠. 최초의 시조로 알려진 작품을 볼까요? 고려 말 우탁의 시조인데 고려 말기면 한글이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노래로 구전되어 오다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조를 요즘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양손에 막대기와 가시를 쥐고 늙어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고 하고 있어요. 늙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시조랍니다. 시조는 엄격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3장, 6구, 45자 정도를 꼭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줄이 초장, 두 번째는 중장, 마지막 줄은 종장, 이렇게 3장. 3행을 꼭 지켜야 하고요. 구절은 모두 6개를 이루어야 해요. 시조의 운율은 3글자와 4글자이어야 해서 반드시 3, 4조 음수율을 지켜야 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4번 끊어 읽는 사음보를 꼭 지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시조를 정형시라고 한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정몽주와 술을 마시며 새로운 세력에 협조하기를 회유하고 속셈을 떠보는데요. 정몽주는 어림도 없었죠. 죽어도 고려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 이방원은 부하를 시켜 정몽주를 살해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조가 불려진 자리예요. 주로 2사람 이상이 시조를 주고받으면서 뜻을 펼친 것을 알 수 있죠. 짧은 형식의 큰 뜻을 담자니 주로 양반인 지식층이 주로 불렀고 양반 주변의 기녀들이 시조도 많아요. 양반들의 시조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많은데 유배를 떠나면서 억울함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조가 대표적이죠. 기녀 계랑의 시조는 봄에 이별한 님을 가을까지 만나지 못해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기녀들의 시조는 이별과 그리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또 주로 유학자들이었던 양반들의 가치관을 예찬하는 시조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즐기며 사는 내용도 많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시조가 평민들에까지 펴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조들이 많아지는데요. 소개해 볼게요.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작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내용도 풍자적이 되는데요. 이 시조는 두꺼비가 등장해요. 파리를 물고 똥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하늘을 보니 송골매가 날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펄쩍 뛰다가 자빠졌는데 두꺼비가 하는 말이 가관이죠. 내가 날쌔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다칠 뻔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이고 두꺼비는 마을의 중간 관리들, 백성꼴은 높은 관리를 말해요. 백성을 괴롭히는 탕가놀이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시조죠. 그러면서 중장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이런 것을 사설시조라고 한답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평민층이 시조를 부르게 되면서 시조의 형식을 깨고 산문적으로 된 시조인데요. 내용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이 아주 길어졌죠? 그리고 대화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상인이 동난지를 사라고 외치니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어디 보자 하고 하죠. 상인이 가져온 물건을 엄청 길게 묘사하는데요. 사람들은 뭘 거북하게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느냐며 비꼬고 있어요. 중장에서 상인은 게를 묘사하는데요. 겉은 딱딱하고 속에는 부드러운 고기가 들어있고 두 눈은 하늘로 향하고 작은 다리는 8개, 큰 다리는 2개라는 묘사를 한자어를 써가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은 으이그 그냥 개젖이라고 해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에요.
쉬운 말을 두고 한자어를 써가며 과시하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죠. 시조가 변해온 과정을 정리하자면 고려 말기는 고려의 망함이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많아요. 조선 초기에는 단종의 폐위를 둘러싼 사육신들의 강직함이나 차라리 자연으로 들어가 즐기겠다는 선비들의 생활이 드러나죠. 조선 중기는 시조가 가장 활발하게 불려졌는데요. 자연 속에서의 청빈한 삶이나 이별과 그리움, 백성들의 생활 등 내용도 매우 다양해졌답니다. 그래도 시조는 주로 양반들이 불렀는데요. 조선 후기로 와서 평민들이 시조를 부르게 되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솔직하게 그리는 내용이 많답니다. 그리고 시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현대시조라고 하는데 시조의 형식을 갖춘 현대시조가 드물지만 시조의 명맥을